이 시간 디멘전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월말 월초다 보니까 지표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간밤에도 뭐 ISM 서비스라든지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지금 문제는 그 침체에 빠져 있는 이 제조업, 미국의 제조업이 얼마나 회복을 하느냐인데 이번 주 초반에 나왔던 ISM 제조업 지수가 상당히 부진했어요.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죠? 예, 문제는 지금도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질 거다라는 걱정이 좀 있다는 건데요. 이게 사실 미국은 서비스의 나라인데 왜 우리가 제조업에 집중을 하느냐? 그러니까 경제는 70%가 서비스가 맞습니다. 네. 하지만 그 S&P 500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의 매출과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절반 넘게가 이 제조업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조업을 열심히 보는 건데 말씀 주신 대로 지난 22개월 동안 거의 2년 다 돼가네요. 거의 지금 50 이하 수축 영역에 머물고 있고요. 최근에 방향성은 5개월 연속 우하향하고 있다.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확실히 최근 들어서 조금은 수축 영역을 벗어나려고 하다. 맨 왼쪽 차트입니다. 벗어나려고 하다가 결국은 한 1개월 정도만 플러스 살짝 갔다가 지금 다시 밑에 수축 영역으로 좀 떨어지고 있다는 게 좀 문제고요. 좀 더 이게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미래, 이건 당장을 나타낸 거고 미래가 어떨 거냐, 신규 주문을 많이 받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난달에 회복세를 살짝 보이나 했지만 여전히 보시면 우측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신규 주문 지수가 지속적으로 우하향하면서 수축 영역에 머물고 있다는 측면. 이제 써 있지 않습니다. 수출 주문도 여전히 수축에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ISM 제조업 지수의 지속적인 악화는 상당히 이렇게 결국 썩 바람직스럽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신규 주문 또한 줄어들고 있다라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전망이 더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문제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가 이제 주는 것이 이슈인데 그나마 재고가 더 빨리 줄면 그러면 나중에 신규 주문이 또 늘 거잖아요. 재고를 채우기 위해서라도 잘 팔리니까. 근데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는 게 미래를 볼 때는 신규 주문에서 재고를 뺀 양쪽의 격차를 보는데 이것이 올라가면 앞으로의 상황이 좋아지는 거고 이것이 내려가면 앞으로의 상황이 좀 더 암울해지는 겁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금 짙은 검정색 선이 그 양두 신규 주문과 재고 간의 격차인데 지금 빠르게 지금 뚫고 내려오고 있는 걸 좀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한 2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아까 우리가 봤던 종합 제조업 PMI 지수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한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당장도 수축 영역에 있지만 앞으로 한 2, 3개월은 적어도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더 수축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미국의 제조업 분야의 부진이 장기화되는 것 자체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신규 주문과 재고 스프레드를 보면서 향후에 ISM 제조업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데 지금 보면 재고를 줄이는 과정에서 신규 주문은 안 늘어난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제조업 침체가 더 지속이 된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또 9월 저희가 추석 기간에 FOMC가 있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에는 상당한 어떤 모멘텀이라기보다는 근거를 제시하겠죠. 맞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쪽의 근거도 될 거고 또 사실은 이렇게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할 거고 이것이 결국은 저 부진한 제조업 PMI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봤지만 금리 인상이나 금리 인하는 그것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상당한 시차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당장 효과가 나타나려면 내년 상반기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적어도 지금부터 올 겨울 정도까지 12월이나 내년 1월 정도까지는 현재의 방향성이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침체를 잘 맞춘다는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이게 좀 해소가 되었죠? 맞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 장기 금리가 원래는 단기 금리보다 더 높은 게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건데 이것이 역전됐다. 단기가 장기보다 더 높은 현상, 이걸 이제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이라는데 이것이
해소 그러니까 우리가 느낌이 되게 좋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해소되고 나서가 좀 더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장기 차트입니다. 이게 보시면 지금 그 미국의 미국의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 차가 일반적으로 저 붉은색 선이 제로인데 이거보다 위에 있다는 건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훨씬 10년물이 더 높다는 겁니다. 2년물보다. 근데 아래로 내려오면 2년물이 10년물보다 더 높다는 건데요. 이게 보통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왜 일어나냐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지금 당장, 그러니까 원래는 앞으로 경기가 좋아서 먼 미래에도 큰 걱정 없기 때문에 내가 금리만 좀 더 주면은 내가 돈 빌려줄게 이거 하다가 지금은 난 모르겠어. 너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난 당장 짧게 빌려줄 거고 금리도 많이 줘. 이게 이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되는 거고 현재 경기에 대한 향후 전망이 상당히 안 좋다라는 거고요. 장기 금리가 아래로 단기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미래에 침체가 와서 금리가 더 떨어질 거에 베팅을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일어났다는 거는 시차를 두고 결국은 침체가 우려가 있다라는 거를 채권 시장이 얘기하는 거고 최근에 이렇게 역전이 해소되고 난 다음에 과거에 이런 장기, 이게 1970년대 이후에 장기 차트인데 항상 예외 없이 항상 침체가 지금 회색선 바가 이게 이제 침체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예외 없이 침체가 이 역전이 해소되고 난 다음에는 시차를 두고 결국은 침체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이 일종의 불황의 경고, 조기 경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다만 이번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모든 사이클이 코로나19 달라졌는데 기업들이 상당히 저금리로 장기간 지금 부채를 묶어놓고 있고 가계조차도 가장 큰 부채인 가계담보대출, 모기지라고 하죠. 이것도 저금리로 상당히 오래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금리 역전 현상의 고금리에 대한 우려가 그 피해가 상당히 좀 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모든 것이 버무려져서 결과론적으로 나오는 것이 결국은 고용시장에 나타날 거고요. 결국 실업률과 신규 일자리가 어떤 영향, 어떤 방향을 가르치느냐가 침체의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밤 또 사실은 어제 새벽에 나왔었던 그런 지표들이 상당히 중요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장단기 금리차가 오히려 역전이 되고 해소될 때 역사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경기 침체라는 현상은 같지만 경기 침체의 그 파고나 충격은 그때마다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융위기하고 코로나만 비교해봐도 둘 다 엄청난 사건이었지만 원금 회복 기간이 금융위기는 6년이 걸렸는데 코로나는 4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이 중요한 기저에는 고용시장이 얼만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느냐 거기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 나오는 미국의 고용지표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가 이미 또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정확히 한 달 전에 이날 있었던 고용지표 때문에 세상이 발칵 한번 뒤집혔었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의 이 고용 지표를 주목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8월 초에 그러니까 그 급락의 원인을 제공했던 게 이제 고용 지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얼마 정도 나올 거냐 시장이 예상하고 있느냐. 어쨌든 컨센서스는 다행히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에 신규 일자리가 조금 더 나올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차트를 보여주시면 이번 달은 지난달 11만 개 정도 수준에서 이번에는 16만 개 정도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조금은 회복될 거다. 좀 세게 보는 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20만 개까지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게 설레발이 될지 정말로 맞추면서 말씀 주셨던 대로 지금 고용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데 아까 지금 코멘트도 나오고 있지만 ADP 이 지금 미국의 전체 고용 지표 아예 앞서서 발표되는 민간 지표죠. 이 지표는 상당히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좀 더 줄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오늘 그 밤에 발표될 고용 지표의 그러한 변동성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측 불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역 연방은행들의 조사에서도 보면 고용 상황이 썩
좋지만은 않아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정량적으로 숫자를 딱딱딱 집어내는 것도 좋은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지역에서 다 모여갖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 연원에서 조사하는 고용지표 조사가 상당히 중요한데 네. 상황이 썩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네. 것 같다. 특히 이제 한 5개 지역을 특히 집어서 봤는데 지역 최근에 이제 발표된 겁니다. 최근에 발표된 게 이제 캔사스 시티, 리치몬드, 댈러스, 필라델피아, 뉴욕. 안 가본 데가 더 많죠. 대부분 우리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있어야 된다는 게 조금 저도 의아하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저들의 지금 고용 지표가 느낌은 보시면 다 우하향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지금 0부터 밑으로 내려가면 전번 조사보다 더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일종의 심리 지표에 가까운 건데 보시면 네. 확실하게 최근 들어서 보면 지금 거의 뭐 코로나 이후에 제일 안 좋다거나 2020년 이후에 그러니까 뭐 1919년도 이후에 안 좋다거나 전반적으로는 과거에 좀 기간으로 놓고 봤을 때 제일 안 좋은 수준으로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 주요 곳들을 모아서 점점점 다른 것들이 다 모이겠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황 자체는 분위기 자체는 확실히 고용 시장이 둔화 약화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것이 이제 지역 연은에서 올리는 조사 보고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다. 적어도 이건 이제 제조업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제조업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고용의 70% 서비스잖아요. 네. 미국의 좀 서비스 고용 상황은 어떤가요? 상대적으로 다행스러운 게 예. 제조업의 이런 수축 강도보다는 좀 덜합니다. 덜하다. 어젯밤에 나왔던 ISM 서비스업 지수도 어쨌든 그 소위 그 확장 영역에서 조금이나마 더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이제 분위기가 비슷하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연은에서 서비스업 고용 조사를 했는데 다행스럽게 아까보다는 이 수축으로 확 떨어진 게 한 2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제 리치몬드하고 필라델피아만 좀 수축 영역으로 좀 많이 들어가 있고 댈러스나 뉴욕은 그래도 현재 이제 확장 영역 서비스 부분을 좀 지키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나마 다행인데 어쨌거나 하나 둘씩 수축으로 탈락되는 지역들이 나타난다는 측면에서는 어쨌거나 우리가 긴장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그러한 숫자들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베이지북도 얼마 전에 발표가 됐는데요. 베이지북 안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거기서도 저희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베이지북이라는 게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표지 색깔이 베이지 색이라서 베이지북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통상적으로 FMC 한 8번 있는 중에 2주 앞서서 발표되는 고용지표입니다. 네. 이게 다양한 이제 소위 서베이를 통한 게 인터뷰를 통해서 각 지역의 주요 전문가들을 모셔서 뭔가 기업이든 뭐 병원이든 그 지역에 있는 서비스 업체든 다양하게 다 만나갖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제 살림 좀 나아졌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확실하게 이것이 특히 이 파월 같은 이 분들은 상당히 중요시하는 지표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걱정스러운 건 좀 상황 자체가 베이지북이 어떤 분 표현해 보니까 이제까지 자기가 본 최근 한 5년 중에 가장 좀 안 좋은 상황인 것 같다. 라는 코멘트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베이지북은 다 글씨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어를 가지고 어떤 단어가 많이 나왔느냐를 하고 검색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디클라인, 감소 또는 하락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이 숫자가 저번에 비해서는 급중 2달 만에 엄청나게 좀 많이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플랫, 그러니까 결국 유지, 좀 안 좋게 보면 정체 정도가 확실하게 좀 줄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중에 보면 경기가 지금 생산 활동이 좋아지고 있어요라고 말하는 데는 한 3군데 정도밖에 없고 저 2달 전에는 한 5군데가 우리 안 좋아져요 얘기했는데 지금은 9군데가 안 좋아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총 다 합치면 지금 12군데 중에 3곳 빼고 9군데가 수축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얘기한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이번 달, 당장 이번에 나오는 고용지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고용지표가 조금 더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건 역으로 보면은 FOMC에서 이걸 가장 중요시하는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본다면 상당히 B컷에 대한 고민도 깊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나오는 고용지표의 수준에 따라서는 B컷 가능성도 일정 부분 좀 열어둘 필요가 있고 문제는 이것이 주식시장에 과연 이게 굿뉴스인지 배드뉴스인지 이게 해석이 상당히 분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 투자자분들 상당히 이 향후 오늘 나올 고용지표에 대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고용지표 어떻게 나오는지도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시장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디멘전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